역사상 가장 뛰어난 투자자, 아니 트레이더는 바로 제시 리버모어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이 타짜의 평경장이고 인생이 곤이었던 인물입니다. 자, 여러분은 역사상 가장 뛰어난 투자자가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워렌 버핏을 생각할 겁니다. 아니면 뭐 레이 달리오나 영국 파운더가 작살냈었던 조지 소로스 같은 사람을 말할 수도 있고요. 이 인물들 모두 제가 감히 평가할 수 없을 정도로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을 트레이딩하는 저로서는 이제 저분들의 철학이나 방식은 저와는 거리감이 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저분들은 장기 투자, 가치 투자자들이고 저는 단기 트레이더니까요. 저는 역사상 가장 뛰어난 투자자, 아니 트레이더는 바로 제시 리버모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 대공황을 예측을 하고 공매도로 하루 만에 2조를 번 남자, 추세매매의 아버지, 기관을 이기는 개인 투자자, 4번의 파산, 3번의 이혼, 그리고 권총 자살까지 인생이 타짜의 평경장이고 인생이 곤이었던 인물입니다. 이전에 제가 책 소개 영상에서도 보셨다시피 제시 리버모어 정말 좋아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제시 리버모어의 매매 철학과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100년 전 사람이라서 뭐 지금이랑은 조금은 내용들이 현실에서 통용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걸 떠나서 그것보다는 이 사람의 매매 철학과 관련된 중요한 내용들 엄선해서 한 5가지를 라인업을 했습니다. 이건 시대를 막론하고 투자자라면, 트레이더라면 무조건 알고 시장에 진입해야 할 만큼 정말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인물인 만큼 힘을 좀 많이 줬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트레이딩 하는 데 있어서 정말 꼭 알아야 될 내용들로 넣었으니까 끝까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공부의 중요성입니다. 리버모어가 살아생전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바로 어떻게 쉽게 좀 돈 벌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였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이 말을 듣고 그런 건 없어요 하하 그러고 이제 넘어갔다고 해요, 웃으면서. 그런데 이게 몇십 년 동안 계속 사람들이 반복해서 이런 말을 하는 걸 보니까 거기 이제 깊은 빡침을 느꼈다고 해요. 쉽게 돈 버는 방법이 없을까요? 라는 질문은 나를 빡치게 한다. 투자로 돈 벌기 위해서 나는 정말 많이 연구하고 노력했다라는 책 구절이 있을 정도니까요. 사실 투자 시장, 특히 비트코인 시장 들어오는 사람들 95% 이상이 이런 마인드로 들어옵니다. 한탕 해먹고 빼야지, 빨리 부자가 돼야지, 나도 쉽게 돈 벌고 싶어. 그래, 빨리 부자가 되는 거 좋다 이거야. 근데 님들 뭐 아세요? 공부는 왜 안 하려고 하세요? 남들보다 더 뛰어나고 싶으면, 남들보다 더 부자가 되고 싶으면 당연히 남들보다 더 노력하고 더 공부해야 되는 거는 당연한 이치예요. 서울대 가려면 남들 잘 때 공부하고, 남들 놀 때 공부하고, 남들 공부할 때도 공부해야 되는 거 여러분들 다 알잖아요. 바디 프로필 찍고 몸 만들고 싶으면 남들 치맥 먹을 때 닭가슴살 먹어야 되고, 남들 소파 누워서 TV 볼 때 운동해야 되는 거고요. 부자가 되고 싶으면, 아니 좀 더 구체적으로 1년에 1억이라도 벌고 싶으면 이 시장이 어떤지, 차트는 어떻게 보는 것인지, 분석은 어떻게 하고 대응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계속 보고 공부해야 됩니다. 저도 뭐 그리 잘난 트레이더까지는 아니지만 지금의 실력을 갖추기까지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저 연봉 5천 받는 경찰 공무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퇴근해서 제가 몇 시간씩 차트 보고 트레이딩뷰에서 이거 어떻게 쓰는 건지 저거 어떻게 쓰는 건지 감이 키고 다른 사람들 분석하는 거 보면서 따라하고, 이 짓을 저 몇 년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하루에 몇 억씩 날리고 멘탈도 다 깨진 날도 있었고요. 제가 가장 열심히 공부했을 때가 18년, 19년도 때였는데 그땐 솔직히 지금처럼 차트 분석해주는 유튜버들도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고작 몇 년 지났을 뿐인데 지금은 공부할 수 있는 기법들이 아예 도처에 널렸잖아요. 딸랑 유튜버 분석하는 거 하나 보고 저 정도는 나도 하겠네. 그래서 저거 롱이에요 숏이에요? 어디서 들어가야 돼요? 리플 물렸는데 어디까지 올라갈까요? 이거 차트 좀 봐주세요. 이런 사람들 정말 많죠. 그냥 제시 리버모어가 만약에 환생한다면 진짜 쌍욕을 박을 겁니다. 이 양반 비록 인생은 난장판이었을지 몰라도 투자에 있어서만큼은 누구보다 진심이었고 평생을 연구하며 열과 성의를 다했던 인간입니다. 성공을 하고 싶다면요, 희생은 당연히 필요한 겁니다. 이유 없는 성공은 없습니다. 자, 두 번째, 기록의 중요성입니다. 이거는 그냥 인류 역사적으로 한번 볼게요. 인류 문명이 크게 발전하게 된 계기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문자의 발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의 지식을 내가 직접 경험하지 않더라도 간접적으로 내가 습득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뭐 이집트에서 뭐 파피루스 발견되고 뭐 로제타석이 발견되고 이러면 인류의 무슨 위대한 발견이다 이런 말 하는 거예요. 리버모어가 평생을 공부한다고 했죠. 참고로 100년 전에는 차트라는 게 없었고 당연히 지지와 저항, 이딴 기본적인 개념도 없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떻게 공부를 했을까요? 모든 걸 기록했습니다. 주가를 기록하고 본인이 매매했던 내용들도 기록하고 매매 내역에 대한 코멘트도 다 적었습니다. 주가가 움직일 때는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한 단서도 항상 적고, 그리고 그 단서가 시장 행동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발현이 됐는지도 다 적었던 인물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걸 기록을 해야 될까요? 당연히 우리가 매매했던 내용들만이라도 기록을 해야겠죠. 즉 매매 일지를 쓰셔야 됩니다. 사실 귀찮죠. 저도 압니다. 그런데 돈 벌고 싶다면서요, 실력을 늘리고 싶다면서요, 그럼 해야죠. 다른 방법이 있어요? 없습니다. 이거는 제가 2021년도에 한창 공부할 때 제가 블로그에 썼던 제 매매일지 내역입니다. 당시 시장의 분위기가 어땠는지, 제가 뭐 어떤 분석을 하고 어떤 근거를 찾았으며 그렇게 진입을 해서 어떤 결과를 얻었는지, 뭐 잘한 점은 무엇이었고 내가 놓쳤던 부분은 어떤 것이었는지 제가 이런 것들을 대충 적었어요. 이때는 당연히 저만 보는 거니까 일기처럼 막 휘갈겼던 거고요. 여러분들도 진짜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매매일지 적는 습관 들이세요. 처음 며칠 몇 주는 티가
당연히 안 나요. 운동할 때 처음 며칠 했다고 바로 왕자 생기나요? 안 생긴다고요. 그런데 이게 쌓이면 장담컨대 여러분 변합니다. 몸도 3달, 4달, 1년 지나면 변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꾸준히 매매일지를 진짜 딱 석 달만 한번 써보세요. 그러면 장담하는데 변할 겁니다. 왜? 99%는 이런 거 안 할 거니까. 자, 세 번째, 리버모어가 가장 즐겨 쓴 매매법이 뭐냐? 바로 추세 매매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리버모어는 1877년에 태어난 인물입니다. 100년도 훨씬 전 인물이죠. 거의 150년 전 사람이에요. 당시에는 이런 차트가 없었습니다. 지지와 저항 당연히 그딴 거 없습니다. 그런데 리버모어가 어떻게 매매를 했냐? 책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주가가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여겨지는 시점, 전환점이 도래하면 비로소 거래를 진행한다. 거래량의 증가는 전환점을 포착하는데 필수적인 요소이다. 거래량은 인간 감정이기 때문이다. 연속해서 전환점이 발현이 된다면 약간의 조정 이후에 다시 추세를 이어나갈 확률이 높고 그 지점이 바로 추가 매수할 기회이다. 자, 여기서 전환점이 무엇이냐? 바로 강한 거래량을 동반해서 저항선을 뚫고 이렇게 올라가는 시점이 바로 전환점이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날 우리는 이 지점을 추세가 터지기 시작한 시점이라고 말합니다. 추세가 터지기 시작한 시점이요. 리버모어는 소위 말하는 우리가 임펄스 파동, 그러니까 추세가 터지는 시점에 포지션을 진입을 하고 이후 소위 말하는 이제 4파 조정기간, 이런 조정기간에 추가 매수를 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구상한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찰병이라고 하죠. 소규모로 매수를 해서 이 시점을 파악하는 방법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에 소액으로 정찰병을 계속 보내는 거예요. 저는 사실 손익비 매매를 주로 하는 편인데 보통 손익비가 최소 2대1인 구간 혹은 그 이상인 구간을 찾고 그 상황에서만 매매를 하려고 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손익비가 2대1인 구간이 과연 잘 나올까요? 잘 안 나옵니다.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은 손이 근질근질해서 못 참아요. 이렇게 비트가 횡보를 한다. 이러면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든 이 횡보를 발라먹으려고 애를 쓰거나 아니면 차라리 변동성이 높은 알트코인을 찾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건 개인의 성향 차이니까 절대 틀렸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저는 기다립니다. 기다리면 자리는 언젠간 와요. 자, 네 번째는 패배를 인정하는 자세입니다. 자, 본인의 예측이 틀렸을 때, 실패했을 때 그 이유는 중요하지 않다. 판단의 흐름이 잘못됐다는 사실 자체가 포지션을 청산하기에는 충분한 이유다. 새로운 흐름을 포착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더 낫다. 항상 기회는 존재한다. 모든 것은 투자자의 책임이다. 이 세상에는 좋은 주식도 나쁜 주식도 없다. 다만 투자자에게 돈을 벌어다 주는 주식, 돈을 뺏어가는 주식만 있을 뿐이다. 시장 진입과 청산 결정하는 것은 투자자 본인이다. 이게 리버모어가 책에 적었던 내용이에요. 이 말에 저는 모든 진리가 다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은 신이 아니고 그 어떤 뛰어난 트레이더도 미래를 절대로 모두 다 맞출 수 없다고 제가 노래를 부르죠. 내 예측이 틀렸다면 실패를 인정해야 합니다. 깔끔히 손절이라는 걸 쳐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실패 자체를 부정합니다. 그래서 분할 매수를 한다는 명목하에 계속 물을 타죠. 사실 저는 이 분할 매수란 말 자체를 별로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애초에 분할 매수라는 개념이랑 물 타는 개념은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분할 매수는 내가 목표한 지점까지 주가가 내려오는 동안 계속 주가를 모아가는 전략이지만 물을 타는 건 다르죠. 내가 생각했던 지점이 깨졌음에도 불구하고 평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존버를 하는 거예요. 추가로 매수를 하면서요. 그런데 이게 사실 현물이라면은 물을 타고 평단가 낮추고 하다 보면은 다시 반등할 때까지 존버를 할 수도 있어요. 이게 소위 말하는 단타 조지러 갔다가 강제로 장기 투자자 되는 과정이죠. 하지만 이 트레이딩으로 넘어오게 되면은 장투를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괜히 물려 있다가 더 좋은 자리 놓치는 경우는 수두룩하고요. 장투한다고 해서 꼭 탈출한다는 보장이 있나요? 레버리지를 쓰면은 우리는 청산가, 뚝배기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거는 여러분들도 다 잘 아실 거예요. 자, 시장에 맞서려고 하지 맙시다. 패배를 인정할 줄도 알아야 돼요. 메시도 경기에서 질 때가 있고요. 페이커도 경기에서 패배를 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들을 욕하지 않아요. 자, 마지막으로 리스크의 중요성입니다. 처음에 말했지만 리버모어는 4번이나 파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재기했어요. 리버모어가 어떤 인간이었냐? 초등학교 졸업하고 엄마가 준 5달러를 가지고 보스턴을 갑니다. 그리고 15살에 1000달러를 벌어요. 30살이던 1907년에는 300만 달러를 법니다. 지금도 300만 달러면 원화로 30억이 훨씬 넘는 돈이죠. 이런 천재도 파산을 4번을 합니다. 왜? 무리해서. 리스크를 줄이지 않아서요. 저도 2021년 5월 19일에 부처빔이라고 하죠. 그때 제가 한 120만 불 가까이 날렸거든요. 한 15억쯤 되죠. 제가 이후에 리버모어 책을 읽었는데 거짓말 안 하고 눈물이 확 나더라고요. 투자는 도박방과 비슷하다. 돈을 걸 때마다 따고 싶다. 판이 벌어질 때마다 끼고 싶다. 그게 바로 게임에 참여하는 인간 본성이다. 그리고 이게 투자자들에게 가장 무서운 적이다. 제가 저번 책 소개 영상에도 언급드렸던 구절이죠. 저는 아직도 뇌동매매를 하면, 실수를 하면 이 구절부터 떠오릅니다. 인간 본성이에요. 그걸 거슬러 올라야 하기 때문에 이 투자판에서 대부분이 죽는 거고요.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은 사실 별게 없습니다. 스탑로스 거는 거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스탑로스도 2번, 3번 연속으로 나가면 시드 절반도 안 남아있을걸요? 가장 확실한 리스크 관리 방법은 확신이 설 때만 포지션 진입하는 거예요. 잘 벌 때가 가장 위험합니다. 다음에 또 벌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영화 타짜를 보면은 호구 작업할 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계속 야금야금 잃어줍니다. 그렇게 호구한테 돈을 잃어주면서 호구를 안진뱅이로 만들어요. 다시는 못 일어나게. 얼마 전에 제가 되게 재밌게 봤던 카지노라는 드라마에서 똑같은 레퍼토리가 반복되죠. 차무식 이런 말을 합니다. 처음 시작은 1000만 원이 아니라 100만 원이라도 돼. 난 이 돈을 100억으로 키울 수 있으니까. 그래놓고
호구 앞에 가서 어떻게 말하죠? 형님 좀만 자제하세요. 제가 매출 올려달랬습니까? 1000만원만 하세요. 1000만원. 1억만 치세요. 1억만. 이런 메소드 연기를 합니다. 이거 현실에서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 사람들 이미 중독돼서 절대로 이 시장을 떠날 수가 없어요. 매년 매일 거래하지 마라.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리버모어의 리스크 관리법을 이 한 문장으로 제가 말할 수 있겠네요. 사실 저번 책 소개 영상에서도 리버모어 관련해서 제가 정말 많이 풀고 싶었는데 영상 길어진다고 편집자분이 줄여라 노래를 불렀거든요. 이번 영상에서도 제가 할 말은 되게 많은데 그럼 또 안 볼 거잖아. 그래서 압축해서 올려드렸습니다. 오늘 내용 정말 중요하고 제 철학과도 너무나 닮아있는 제시 리버모어에 대한 영상이었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사람 100년도 더 전의 사람입니다. 지금 뭐 전환점, 최소 저항점 이런 거 현실에서 통용 안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사람의 매매 철학과 투자를 대하는 자세는 시대를 막론하고 투자자라면 트레이더라면 무조건 체화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공부하시고 기록하시고 리스크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틀릴 수 있다는 걸 인정하고 추세가 터질 때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잡으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